안녕하십니까. 민주당이 그 좌파들의 심장 호남의 경선이 주말에 있었는데요. 상당히 놀랄만한, 그러고 이제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,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. 보통 이제 사람들 분석하고 좀 저는 달리 보는 게요. 호남 경선은 이제 이재명이가 1등을 했지만 이제 그 진짜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다, 이렇게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. 호남 경선을. 첫째는요, 가장 호남이 중요한 게요, 바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저조한 투표율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저조한 투표율. 이거는요, 이재명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채 뒤흔든다, 이래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요, 헌법에 어디 보세요. 헌법이든 법률이든 어디 봐도 이게 그 보통은 이제 재적 얼마 출석에 얼마 찬성 이런 게 노죠. 그런 거 노잖아요. 근데 보통은 아무리 작아도 이게 재적 3분의 1은 넘어야 뭔가 이게 좀 정당성이 놉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과반이고 원칙은. 그 다음에 진짜 대통령 탄핵이나 중요한 거는 재적 3분이 돼 있고요. 보통은 재적 과반이고요. 아주 중요한 거는 재적 3분의 2고요.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이게 재적 3분의 1은 넘어야 뭐가 이게 의결했다, 뭐 정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0% 초반이다. 전라북도, 전북 투표율 20.28, 20.28. 그 다음에 전라남도, 전남 23.17, 23.17. 그리고 이제 광주가 25.29, 25.29. 이게 뭡니까? 이거 20% 초반대. 20% 초반대만 투표하러 왔다. 투표한 80%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재명이를 인정 안 한다 이거죠. 그러나 이재명이 왜 찍을 놈이 없으니까 찍으러 안 가는데, 이재명을 진짜 지지하면 찍으러 안 가겠습니까? 한 표 찍으러 안 가겠습니까?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 투표율은 48이죠. 48. 근데 그것도 김기현 때는 55였죠. 근데 호남의 투표율이 20% 초반, 이거는 호남이 이재명을 버렸다,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. 이재명이가 저 안동에, 경북 안동 출신의 아버지가 도리 직고대하다가 도박해서 야반 도주했는데 주민들 돈 띠묻고, 근데 호남이 뭐 이재명이를 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겠습니까? 아니 일베라고 그랬잖아. 연설할 때도 이재명이도 자기 그랬잖아. 옛날에 일베라고 비난받다가 호남이 뭐 살려줬다고. 진짜 이게 호남은요, 이재명이를 진짜 이상한 일베나 아니면 이게 민주화운동의 적자로 아예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, 이재명이를. 제가 호남, 오늘 점심도 제가 호남 변호사들하고 밥 먹었는데 이재명이를 맹비난하더라고, 호남에서.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인데 이재명이가 민주화운동을 했어요. 뭘 했어요?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지역 연고를 떠나서. 호남도 이게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밀어주잖아요. 근데 이재명은 아니다 이 말이죠. 이게 저는 이번에 가장 이재명한테 뼈아픈 거는 투표율이 20% 초반은 아예 이재명 체제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런 게 투표율이다. 이게 첫째 뼈아픈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이재명한테 호남이 두 번째 중요한 충격적인 거는 바로 이게 9대명이 무너졌다는 거죠. 9대명. 이재명은 이게 어디 가도 90%. 그래서 이게 이제는 뭐 의대명이가 아니고 이제 90% 이상 대표는 이재명이다. 이거는 이제 9대명이다. 9대명. 이랬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그 받은 거는 이제 그 86%, 한 80% 중반. 호남에서 받은 게 80%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호남에서 받은 게 중반도 안 되네. 받은 게 광주에 83.61, 전라남도 82.48, 그 다음에 전북은 84.79, 전북에 80% 초반밖에 못 받았다. 야, 투표율은 20% 초반인데 그 중에 그나마도 득표율, 그나마도 지지는 80% 초반이다.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도 20%밖에 안 되는데 투표한 사람 중에도 80%밖에 이재명을 지지 안 했다. 이게 충격적 아닙니까? 9대명이 무너졌다.
지금까지 모든 지역에 90 넘었는데 호남이 오면서 이제 86%대로 떨어진 거죠.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90%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. 현재 누적이 86.97이에요. 86.97. 그러면 이게 9대0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? 이게 두 번째 뼈아픈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.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그 광주시당위원장 이거는 이제 그 뭐 이재명이 가장 아끼는 최측근 강위원하고요. 강위원.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변호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강위원보다는 측근이 아닌데 양부남이라고 있잖아요. 물론 이게 이재명이 뭐 법률 자문을 하니까 현역이니까 양부남도 이게 뭐 친명은 맞죠. 그렇지만 이게 찐명은 강위원인데 특보. 근데 이자가 제 궁금하다 했는데 더블 스코어로 졌네요. 막 이길 것처럼 이게 팽팽했는데 양부남이가 이제 65.85. 그 다음에 그 강위원이는 34.15. 이것도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좀 이게 그 뼈아플 수 있는 강위원이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전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제 그 호남에서 이제 저조한 투표율, 그리고 이제 9대0이 무너진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른 지역보다 80% 초반 득표율. 그 다음에 가장 최측근 찐명 강위원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를 전 거. 이런 거는 그 뼈아픈 대목이다. 물론 이제 이재명이가 뭐 광주에서 얻은 것도 있죠. 이재명이가 막 억지로 밀어준 대표적으로 이제 김민석이가 이제 올랐었죠. 누적으로. 김민석이가 이제 누적으로 1위로 올라선 거예요. 1위로. 그 다음에 전북의 아들, 전북이 고향이라고 한준호가 이제 선전회가 전체 3위로 올랐었고요. 3위로. 그 다음에 광주의 유일하게 현역 민영배라고 있잖아. 민영배. 이자가 이제 선전에서 5등으로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된. 근데 뭐 수도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. 민영배는 역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밀어준 김민석, 한준호. 이자들은 이제 좀 선전했다. 뭐 그거 하나는 이게 위안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그 호남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구나. 호남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구나. 호남이 이재명을 민주화의 적자로 인정하지 않구나. 이걸 확인한 것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다.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. 하여튼 그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뭐 요즘 올림픽에 또 우리 선전하면서 관심도 없고 뭐 투표도 저조하고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로 이제 뛰다니는 거죠. 실제 뭐 국민들이 큰 관심이나 있나요? 근데 요거 핑계 대고 이제 뭐 법카도 수원지검의 법카도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. 요 8월 18일 끝나면 또 이게 바로 이제 수사들이 법인카드부터 쪼개기 후원금 들어오시오. 줄줄이 수사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 수사 끝나면 9월 달에 위정교사와 선거법이 종결되면서 선고가 이어지고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번에 그 당대표 연임해봤자 이게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봤자 이게 큰 문제는 크게 얻는 게 없다. 오히려 이제 그 상처뿐이다. 상처뿐이 섭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조한 게 투표율로 이게 봤자 과연 이게 얼마나 정당성이 있겠습니까? 이런 거는 이런 걸 뭐 모래 위에 싼 성이죠. 와르르게 바로 그냥 사법 리스크 하나만 되면 이게 그 무너져 버리는 이런 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아무리 뭐 일극체제 쌓았다 해서 이게 뭐 철옹성처럼 보이도요. 무너지는 게 뭐 순간입니다. 우리가 이제 뭐 콘크리트 아파트도 철근 조금 부족하면 이게 확 무너지는데 이재명처럼 이게 모래성 위에 특히 호남이 이재명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화의 성지 호남이 이재명이 이번에 저는 연임해봤자 정말 이게 아슬아슬하게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고 바로 이제 검찰 소환과 사법부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거법 그 다음에 위정교사만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와르르 무너진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래도 이제 뭐 최고위원이나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다.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